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내일 개막하는 인제 빙어 축제를 앞두고 인제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강원은 겨울 축제 효시라 불리는 인제 빙어 축제와 올해 인제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벌써 19회째 맞은 우리나라 겨울 축제 원조인 인제 빙어 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넓은 대자연에서 무료로 빙어 얼음 낚시를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인제 빙어호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한 폭의 동양화로 바뀌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얼음 낚시터는 색다른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얼음판 아래에는 물맑은 소양호에 서식하는 자연 그대로의 은빛 요정, 빙어들이 겨울 강태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빙어 낚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빙어 축제장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겐 천국입니다. 얼음판이 넓어서 좋지? 네. 현서는 어때? 좋아? 네, 얼음 축제 해놓은 거랑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하얀 설국으로 변한 빙어호 주변에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빙어와 공룡 형태의 거대한 미끄럼틀과 대형 성곽까지 마치 동화 속 겨울 나라를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얼음 위에서 사륜 오토바이와 축구, 스케이트처럼 다양한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국 얼음 축구 대회가 열리고 다음 달 1일에는 얼음 게이트볼 대회도 열려 색다른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몸을 녹일 쉼터는 옛날 군 내무반이나 학교 교실, 다방처럼 꾸며져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축제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눈놀이터 공간을 대규모로 확장을 하였고, 또 이제 농촌 옛 산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두매산골을 마련했고.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빙어 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9일 동안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인제는 빙어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빙어 축제가 열리는 소양을 비롯해서 설악산과 내린천, 대암산, 용릉 등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자연자원이 이 도시를 감싸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만 그루 자작나무가 있는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쭉쭉 뻗은 자작나무가 겨울 경치와 어울려 멋스럽습니다. 지난해 관람객만 32만 명을 넘어서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작나무만 쫙 있어가지고 그냥 하얗게 되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토막집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좀 운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5번째 국립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 인제와 고성, 양양, 속초까지 펼쳐져 있지만 공원의 60%는 인제군에 속해 있습니다. 대청봉을 비롯한 소청봉, 중청봉 등 30여 개의 봉우리, 한국 3대 폭포인 대승폭포와 백담사까지 대한민국 명산에는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국내 최초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정받은 인제 용늪은 태고의 신비를 여전히 간직한 채 예약 탐방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자랑하는 인제 내린천은 여름 래프팅이 인기인 곳입니다. 지난해 10만 명가량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광 자원을 가졌음에도 관광객 추이는 감소세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일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자작나무 숲 같은 그런 지금 새로이 부각되는 명소들을 기반 시설 등을 좀 갖춰주면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2017년 6월 이후 관광객이 14% 이상 줄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동해안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제 관광자원과 연결되는 44번 국도로 관광객을 다시 모으는 것. 사계절 모험 레포츠 천국인 인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인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지역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44번 국도의 부활은 그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민선 7기대로 인제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평화지역 구축입니다.
침체된 접경지 분위기를 바꾸고 도로도 새로 내겠다는 건데 잘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최전방 지역인 인제군 서화면 천돌입니다. 마을 입구부터 빈집이 눈에 보이고 집 주변엔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지만 거리를 지나는 주민이나 차량을 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적막감이 감돕니다. 군인들이 떠나고 건물이나 시설도 낡아 급격히 쇠락한 모습입니다. 이 나와도 애들 없고 노인도 없어요. 없어요.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발전성이 없잖아요. 인제군은 경관 개선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천도리와 서화리에 소공원과 쉼터를 조성하고 주택 담장과 창고도 정비합니다.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음식점 간판을 바꿔 낙후되고 침체된 분위기를 바꿀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적경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남북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평화지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과 군 장병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을 계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도로를 새로 내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의 핵심 사업은 인제에서 북한 금강군으로 이어지는 평화도로 구축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인제 IC에서 23km의 노선을 신설해 금강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만들어 관광객을 모으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평화도로 구축은 정부에 건의하는 단계여서 실현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상기 인제군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최상기 인제군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제 빙어축제는 사실상 강원도 겨울축제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축제의 특징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산촌 문화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두매산골 체험을 7080으로 대변되는 부모 세대는 낭만 쉼터를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3세대가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빙어축제가 겨울축제 원조의 귀환이라는 목표로 제2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정부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제군도 이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자,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저녁이 밝은 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제읍은 하늘 내린 센터와 문화원이 있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기적의 도서관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원통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을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올해 기린면에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모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인제군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도 44호선의 활성화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상인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올해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연계하고 스포츠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4호선을 통해서 동해안으로 가도록 동홍천 IC에 진입 유도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고 교통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작나무 숲, 필레온천지구, 백담 문화지 특구 이런 체력 목적 관광지를 개발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시련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접경 지역인 인제군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사람의 이동과 경제의 흐름은 교통망과 매우 밀접합니다.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를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역세권 그리고 서면에서 금강군으로 이어지는 평화길 조성 사업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내금강산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금강군과 어류보건 연구사업, 산림보건 등 협력의 모델을 만들고 경제협력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평화의 길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의 구상이 잘 실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가 크게 상승한 반면 강원도의 오름세는 크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결과 1월 1일 기준 강원도 공시가격 상승률은 3.8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0.06%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2005년 가격 공시 이후에 역대 최대인 9.13%나 올랐습니다. 강원도의 평균 가격도 1년 새 180만 원 상승한 7,229만 원에 그쳤습니다. 강원도는 5천 호가 넘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선 원주와 동해, 속초와 고성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미분양 주택이 5,736호에 달해 지난 4년 평균 2,800호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미분양 관리지역 시군의 분양주택 공급 시기를 조정하고 LH에는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신규 사업 제한과 무주택자에 대한 전셋집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입원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6,422명의 환자에게 1인 평균 15일간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14억 원을 투입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5개 지방의료원 외에 도립강릉요양병원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1회 15일 범위 내에서 복약과 식사 보조, 활동 보조 등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멀린그룹의 존 어셔 개발 사장 등이 오늘 춘천시청을 찾아 이재수 시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 어셔 사장은 레고랜드 건설에 따른 춘천시의 인허가 지원 협조 등을 요청했고, 이재수 시장은 행정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 이후에 이 시장은 기자 브리핑을 갖고 올해부터 춘천에 레고랜드 건설이 본격화된다면서 레고랜드와 지역의 예술 문화가 접목되는 방안과 지역 경제 동반 상승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부는 상견례를 앞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펼칠 수 있는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충격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유족에게 큰 아픔을 줬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자기의 집에서 결혼 문제로 갈등이 있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권고 형량을 벗어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29살 B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사건 직후인 오전 2시 50분쯤 이 씨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철원군 강화읍 청양리 기마 농공단지의 한 육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2층짜리 공장 1개 동이 1,500여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 등 152명과 소방차 26대가 투입돼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네, 내일 개막하는 인제 빙어 축제를 앞두고 인제군청에서 진행한 뉴스데스크 강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